최근 핫했던 메타 소식을 돌아보면 지난 3개월간 메타 입장에서 굵직한 이벤트가 총 4개 있었는데요. 먼저 라마2라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넥트라는 컨퍼런스에서 퀘스트3, 메타 AI, 레이벤 스마트 글래스 등 여러 가지 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스레드를 지난 7월에 출시했고요. 그리고 가장 핫했던 것은 일론 머스크와 현피 결투를 받아준 저커버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일련의 이벤트를 보면서 메타가 그리는 비즈니스 그림의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서 몇 가지 분석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커넥트 컨퍼런스를 보면서 얻은 큰 힌트가 있는데요. 메타가 어떻게 현재 인공지능 경쟁을 대비했는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감사합니다. 현재 멀티모달 대규모 언어 모델로 이미 구글과 오픈AI의 싸움이 시작되었는데요. 구글은 먼저 팜2 모델 기반으로 서비스 적용하면서 사용자들에게 멀티모달이 적용된 인공지능 서비스를 먼저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제미나이라는 모델을 테스트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오픈AI는 갑자기 챗GPT의 멀티모달 기능을 출시하면서 구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 이젠 멀티모달 대규모 언어 모델로의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 말인즉 멀티모달 인공지능 모델의 기술적 성숙도가 많이 올라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 양강 구도를 잡고 있는 구글과 오픈AI 옆에서 메타도 지속적으로 라마를 고도화하면서 옆에서 계속 잽을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메타도 멀티모달 기능을 계속 고도화하면서 제품 내에 녹여내려는 시도를 이번 커넥트를 통해서 슬쩍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것은 구글과 오픈AI는 자사의 대규모 언어 모델인 팜2와 GPT-4를 API를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돈을 받으며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메타는 자사의 대규모 언어 모델인 라마를 오픈소스로 아예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라마를 공짜로 가져다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인공지능을 내재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글과 오픈AI는 인공지능 모델을 API로 제공해서 호출당 과금을 해서 돈을 벌려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메타는 여기에 찬물을 끼얹어서 인공지능 모델을 민주화시키려고 아예 공짜로 공개를 해놓았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양강 구도를 약화시키고 꾸준히 견제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좋은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저커버그는 작년과 올해 초에 대규모 직원해고를 하면서 앞으로의 비전을 발표했었는데요. 이때 강조한 것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메타는 인공지능 기술도 다른 빅테크에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일단 인공지능 3대장 중에 한 명인 얄루쿤이 메타의 인공지능팀에서 최고 인공지능 연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우버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개발 언어인 파이토치도 메타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메타는 인공지능을 제품에 녹여내어 소셜미디어 및 광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메타의 인공지능팀은 비즈니스, 기술, 연구 여러 방면에서 매우 강한 조직이기 때문에 현재 인공지능 전쟁에서 잽을 날릴 만한 것이죠. 메타는 트위터 키러를 자청하면서 스레드라는 서비스를 시작했었습니다. 저커버그는 100만 명 사용자를 1시간 안에 모았다고 김칫국 엄청 마셨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성장과 함께 급속한 이탈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빛 좋은 대살구였던 거죠. 런칭 후 며칠 만에 찍었던 약 5천만 명의 사용자는 거의 2주 만에 70% 이상 빠진 1,000만 명 정도 사용자만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저도 스레드 탈퇴했는데요. 인스타 별로 안 좋아해서 스레드 해볼까 했는데 어느새 이미 인스타처럼 되어서 바로 떠났죠. 그렇다면 메타는 왜 스레드를 런칭했을까요? 메타는 소셜미디어의 강자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페북, 인스타, 왓츠앱, 페북 메신저를 가지고 있죠. 이미 메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인간 심리를 엄청 잘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를 통해서도 자세하게 페북이 조명이 되었었습니다. 결국 다양한 형태의 강력한 소셜미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인간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추가로 메타는 대부분의 매출 광고 수익인데요. 예전에 애플이 개인정보 강화 정책을 펴고 메타는 광고 개인화에 어려움을 겪어 매출 타격이 컸었는데요. 그로 인해 2021년 3분기부터 주가가 완전 박살이 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자사 앱을 사용자들에게 깔아서 애플이 허용하는 선에서 어떻게든 데이터를 더 가져가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특히 예전에 애플의 개인정보 강화 정책 전에 광고 단가가 아이폰 사용자가 더 높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이폰 사용자들을 강력한 소셜미디어 서비스로 이끌어내고 싶은 것이죠. 요즘 어린 사용자들이 아이폰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최근 설문에서 10대들의 87%가 아이폰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메타는 중독성 높은 소셜미디어를 더 많이 사용자 폰에 깔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레드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소셜미디어 부동산을 확장하고 싶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커넥트에서는 퀘스트3 기기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가상현실보다 혼합현실에 더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메타 AI를 보여주면서 챗GPT와 바드에 대응하는 챗봇을 소개했습니다. 메타 AI 챗봇은 메타의 여러 서비스에 녹아들어갈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캐릭터를 지니고 있는 인공지능 챗봇도 만들어서 각 분야별로 대화할 수 있는 여러 컴패니언 챗봇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것은
레이벤 스마트 글래스였습니다. 스마트 글래스 내부에 메타 AI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도 내장되어 있어서 여러 개의 인풋을 통해 멀티모달로 대화할 수 있음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커넥트에서 보여준 새로운 기술들과 달리 신규 서비스들에서는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메타는 트위터 킬러인 스레드, 그리고 가상현실 서비스인 호라이즌 등 새로운 서비스의 성적이 기대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서비스에서는 챗GPT가 꽉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챗GPT 다음에 바로 바드인 줄 알았는데 캐릭터 AI라는 녀석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서비스는 말 그대로 특정 캐릭터, 인공지능이랑 채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랑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BTS랑도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대상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가 바드보다 많이 사용된다는 것이 재미있는 현상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통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서 제품 성장을 보면 컨텐츠 생성 서비스보다 동료로서 또는 친구로서 얘기하는 컴패니언 카테고리가 급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 AI가 바로 컴패니언 카테고리의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메타는 이런 점에 차가 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생성형 AI를 통해 같이 친구나 논의 대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구나를 알게 된 것이죠. 특히 캐릭터 AI를 통해서는 어떤 특정 퍼소나와 대화하고 싶다는 욕구를 알아차린 것이죠. 그래서 메타는 커넥트에서 각 캐릭터마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다양한 AI 챗봇을 만들었고 이것을 각 서비스에 붙인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메타의 무서운 점이 나타납니다. 현재 전 세계 앱 서비스 중에 가장 많은 사용자를 데리고 있는 게 바로 메타입니다. 챗GPT의 트래픽과 메타의 제품들이 들고 있는 트래픽만 비교해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앱 서비스 트래픽 중에 메타 서비스인 왓츠앱, 페북, 인스타, 페북 메신저가 강의에 랭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타는 새로운 소셜미디어가 망해도 이미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서비스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도 기존의 메타버스를 주창하며 가상현실에 집착하던 모습은 떨쳐내고 인공지능을 이용해 혼합현실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상당히 인상적이긴 합니다. 결국 인공지능을 이용한 기능을 자체 서비스에 적용하기 전에 챗GPT를 기반으로 시작한 인공지능 전쟁에서 어떤 기능이 유효한지 충분히 지켜보고 내부의 거대한 소셜미디어 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더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타는 인공지능 싸움에서 양강 구도를 약화시키고 3강 구도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메타의 강점인 소셜미디어 서비스에 어떻게 인공지능을 녹여낼까 지난 3분 동안 충분히 관찰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훨씬 강화시켜줄 수 있는 인공지능 기능들을 몰래 만들어왔었습니다. 그것을 이번 커넥트 컨퍼런스에서 대공개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것으로 메이저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이 현재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면 메타의 그 다음 분기 실적에서는 불보듯 뻔하게 광고 수익이 엄청나게 뛸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애플의 개인정보 강화와 메타버스의 실패로 2022년 쓰디쓴 패배를 맛본 메타는 2023년 차분히 광고 수익을 강화하면서 실적을 탄탄히 만들어왔습니다. 올해 메타는 양강 구도 속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녹여내야지 메가톤급 임팩트를 낼 수 있는지 충분히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기능이 실제로 소셜미디어 서비스에 탑재되고 사용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정확한 임팩트를 알 수 있겠지만 영 커넥트를 통해서 저커버그가 한피 준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전쟁의 준비도 착실히 해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공지향이었습니다. 그럼 또 재밌는 인공지능 이야기로 만나요. Out of your mouth, you wish you were someone else. I'm